제한 근거는 위 18조 제2항 7호에 전투 준비 등 부대 임무 수행을 위해 병력 유지가 필요한 경우를 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도 휴가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조정하는 것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제한할 수 있는 병력의 규모, 즉 휴가를 허가할 수 있는 범위는 군인의 지휘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1항에 휴가의 승인 범위는 그 부대 현재 병력의 5분의 1 이내로 하되 그 부대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분의 1까지 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과제 네 번째입니다. 2023년 3월 1일 임관하는 육사 생도의 의무보무 기간 및 2012년 4월 1일 임관한 법무관의 의무보무 기간을 산출하라는 문제입니다. 육사 생도와 법무관의 신분은 군인사법 제6조 2항을 찾으셔야 됩니다. 복무의 구분을 보시면 1항에 장교는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여 복무한다. 2항 장기복무 장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호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여러분들이죠. 2호 군 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호에 따른 군 법무관과 같은 조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임용된 군 법무관. 그래서 군 법무관은 장기 법무관이 있습니다. 장기복무 장교의 복무기간은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1호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의무복무 기간에 있어서 1항 1호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다만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사 생도는 2033년 2월 28일이 의무복무 만료일이고 법무관은 2022년 3월 30일이 의무복무 만료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5년차 전역이 가능하죠. 5년차 전역은 5년차 직전 연도 말까지 전역 신청을 하면 전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역 신청 시에 5년차 희망하는 전역일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차 전역과 관련해 문제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위탁교육을 갔다 온 경우에 5년차 전역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 출산휴가를 간 경우에 5년차 전역이 가능한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5년차 전역은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 자체는 당사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허가할지 여부는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부대 운영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하나여 허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5년차 되기 이전에 위탁교육을 갔다 온 경우라든지 육아휴직, 출산휴가가 아니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이런 경우에 다 5년을 채우지 않은 경우죠. 그렇다 하더라도 허가할지 여부는 재량사항으로서 허가를 할 수도 있고 허가를 아니할 수도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과제 5번 보시겠습니다. 2020년 9월 1일 임명된 군무원의 정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출생연도는 1990년 4월 5일이라고 했죠. 법적 근거 및 정년 퇴직일을 산출하는 겁니다. 공무원의 정년은 74조 1항이 정해져 있고 제4항에 당연 퇴직일이 정해져 있죠. 군무원의 정년은 군무원 인사법 제31조에 나옵니다.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시 사변 등의 국가 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즉 국가공무원법 74조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단서죠. 단서. 전시 사병 등의 국가 비상시에는 예외로 정년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그렇게 단서 조항이 없죠. 그리고 군무원의 정년 퇴직일은 군무원 인사법 제32조에 있는데 32조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정년에 해당하는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 이 부분은 74조 국가공무원법 74조 제4항과 같은 내용이죠.
정년 60세라는 말이 있는데 60세에 도달한다는 말은 만 60세에 달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만 60세에 달하는 생일, 그날을 만 60세로 보고 있죠. 따라서 1900 4월 5일생이 만 60세에 달하는 날은 2050년 4월 4일입니다. 정년에 이른 날이 4월 4일이기 때문에 2050년 6월 30일에 정년 퇴직하겠죠.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출생 연도에 60세를 더해서 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6월 30일인지 12월 31일인지 그것만 찾으면 됩니다. 과제 6번입니다. 대위의 연령 정년은 43세입니다. 소령으로 진급하지 못한 K대위는 38세에 전역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군인사법 제8조에 보시면 현역 정년이 나옵니다. 연령 정년이 있고 근속 정년이 있죠. 대위는 연령 정년과 근속 정년 둘 다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임관한 이후에 소령으로 진급하지 못하면 대위의 근속 정년이 15년이 적용이 되고 임관한 후 15년이 지나면 근속 정년으로 전역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통 23세에 대위로 임관한 친구, 23세에 소위로 임관한 친구가 15년 동안 소령으로 진급하지 못하면 대위 근속 정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38세에 전역한다는 것이죠. 연령 정년은 43세일지라도 먼저 도래하는 근속 정년에 따라서 전역하게 됩니다. 과제 7번입니다. 1919년 3월 1일 사관학교에 입학한 육사 생도가 대략 연령 정년으로 전역할 때 전역일을 산출하는 문제입니다. 출생연도는 1999년 5월 6일생. 이때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8조에 군인사법 8조에 현역 연령 정년이 나오죠. 56세입니다. 그리고 56세는 만 56세에 달하는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1999 더하기 56은 2055년 5월 5일이 만 56세에 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군인의 전역일은 군인사법 제36조 제1항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제8조에 따른 현역 정년에 도달한 사람은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당연히 전역된다. 5월 5일의 다음 달은 6월이고 6월 말일에, 그래서 전역일은 2055년 6월 30일입니다. 이렇게 군인의 정년이 전역일과 당연퇴직일, 군무원의 당연퇴직일이 다르죠. 군무원의 전역퇴직일, 공무원의 전역퇴직일은 기간의 말일, 전반기 말일, 후반기 말일로 되어 있는데 군인은 다음 달 말일에 전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과제 8번은 형법 제129조부터 132조까지 규정된 죄 등 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찾아보라고 했죠. 그래서 형법 129조부터 132조까지 규정된 죄는 공무원 뇌물범죄입니다. 사전수뢰, 제3자 뇌물제공, 수뢰 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등 다 이건 공무원 뇌물범죄고, 선포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는 성폭력범죄 내용이 많죠. 형법상 음행매개, 음화 반포 등, 음화 제조 등, 공연음란 등, 그리고 2호는 3호는 모두 다 형법에 있는 성범죄들을 나열한 겁니다.